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이제 전 시간에 혹시 선의선출법과 호의선출법 배우셨나요? 그거에 이어서 그것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또 거의 상식적인 상식과 같은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솔직히 선의푸입에 비해서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왕 하는 김에 선의, 총, 후 전부 다 네 가지 방법 다 거의 상식처럼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이동평균법, 무빙 에버리지. 평균 단가를 무빙, 움직이는 거지. 즉 매입할 때마다 물건을 새로 살 때마다 단가를 따로따로 구합니다. 만약에 물건값이 1년 내내 똑같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물건값이 중간에 올랐다 떨어졌다 할 수 있죠. 근데 우리 공부할 때는 물건값이 계속 오른다고 가정하고 분석을 합니다. 일단 평균 단가를 산정한 다음에 기말 매출원가와 기말재고로 배분하는 과정이고, 총평균법은 기말에 또는 월말에 한꺼번에 단가를 구합니다. 중요한 건 평균 단가를 구하는 게 매입할 때마다냐, 총 평균 단가를 기말에 한꺼번에 구하냐, 그 차이입니다. 매입할 때마다 구하는 게 원래는 맞겠죠. 그 대신 그때그때 단가를 구하려면 귀찮죠. 근데 총평균법은 기말에 한꺼번에 구하는 거 간편하겠죠. 이게 상대적으로 간편한 겁니다. 간편하지만 정확성은 떨어지겠지. 부정확하겠죠. 물건값은 계속 변하는데 1년에 한 번 이렇게 계산하니까. 근데 얘는 매일매일 그때그때 하니까 복잡하겠죠. 복잡하겠지만 상대적으로 평균 단가를 그때그때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죠. 물건값 올라가는 것까지 반영해서. 예를 들어 봅시다. 이 예제는 선의선출법, 후의선출법 했던 거랑 비스무리합니다. 자, 100원, 1000원짜리 100개 10만원어치가 있었어요. 그럼 재고란에 남아있는 거 재고란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5일날 매입했다.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단가가 다르죠. 물건값이 오른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이럴 때 재고, 선입일 때는 먼저 들어온 거 나중에 들어온 거 따로따로 적었잖아요. 근데 평균법은 아니에요. 평균 단가 구합니다. 100개 있었는데 200개 들어왔으니까 300개가 됐죠. 수량끼리 더한 겁니다. 10만원어치 있었는데 26만원어치 들어오니까 36만원이 됐죠. 수량은 수량끼리, 금액은 금액끼리 더합니다. 그런 다음에 평균 단가를 구합니다. 36만원 나누기 300개. 그럼 평균 단가 1200원. 이거 어떻게 나왔나 아시겠죠? 36만원 나누기 300개. 공식 없어도 되겠죠. 이 정도는. 이 상태에서 매출 200개 팔았습니다. 40만원에 2,000원씩. 이때 출고 여기다 적을 때 이번에는 선입후입이 없어요. 그냥 어차피 난 단가가 1200원짜리 하나밖에 없어. 그럼 오늘 팔린 게 200개. 200개 1200원 24만원이 매출원가가 되고, 남는 건 300개 있었는데 200개 팔렸으니까 100개 남죠. 1200원짜리. 그죠? 이 상태에서 다시 매입했다. 들어왔다. 300개 매입했다. 1500원짜리. 그러면 100개 있었잖아요. 100개 있었는데 300개 들어오니까 400개가 되겠죠. 그래서 재고가 400개가 됩니다. 그 다음 12만원 있었는데 45만원이 들어오니까 57만원 되겠죠. 그런 다음에 나눕니다. 57만원 나누기 400개. 그래서 1612.5 이런 식으로. 잘못했네. 1625가 아니라 참말로 1425죠. 1425. 4114 4416 428 142. 잘못 적었네. 1425. 참 미쳤나봐요. 1425 됐죠. 1425. 평균 단가를 중요한 건 언제 구했죠? 물건을 사올 때마다, 매입할 때마다. 그게 포인트. 이동평균법은 매입할 때마다 평균 단가. 아까는 1200원, 지금은 1425원이요. 잘못 적었어요 제가.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이동평균법. 날짜별로 매입한 순서대로 날짜별로 구하고 평균 단가를 계속 구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 걸 계속기록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요거 팔린 거, 요 금액이 매출원가, 팔린 것이 매출원가가 되고, 재고란 마지막에 있는 거 요게 기말 재고 남아있는 게 되죠. 만약에 매출액이 원래 40만원이었잖아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 총 이익이 나오죠. 40만원에서 24만원 빼면 16만원이 매출 총 이익이 되겠죠. 이것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총평균법. 평균 단가를 구하는데 매입할 때마다 구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보세요. 기초재고 있었죠. 매입. 그러니까 평균 단가 중간에 아까는 요 오른쪽에 이거 뭐예요? 오른쪽에다가 뭐 재고를 파악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순서대로 적어 놓기만 해. 이런 식으로 가다가 마지막에 기말에, 기말이나 월말이 되겠죠. 기말이나 월말에 들어온 거 합계 100개, 200개, 300개에서 총 600개 들어왔잖아요. 그 다음에 10만원, 26만원, 45만원 더하면 81만원이에요. 나눠 81만원 나누기 600개 하면 1350원으로 떨어지죠.
자, 근데 여긴 딱 떨어졌잖아요. 아까 이동평균법 할 때도 여기서 뭐 1200원이니 1420원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게 안 떨어질 때 있죠. 여기가 만약 300개야. 근데 여기가 36만 원이 아니라 37만 원이면 안 떨어지죠. 뭐 1333333 이런 식으로만 안 떨어지잖아요. 총평균 단가도 마찬가지지. 총평균 단가도 역시 안 떨어질 수 있죠. 만약에 600개인데 이게 81만 원이 아니라 80만 원이야. 80만 원이면 638, 630에서 3333 이렇게 나가는 거지. 1333.33 이렇게 나가. 1333.333 이렇게 1333은 33 이렇게 끝도 없이 나가지. 평균법으로 하면 단가가 안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회계에서는 소수점 아래 두 자리 전 미만 반올림을 해요. 근데 뭐 그건 우리 문제는 안 나올 거예요. 이 상태에서 자 기말에 한꺼번에 했어요. 한꺼번에 이 상태에서 자 팔린 게 200개잖아요. 일부는 팔렸지. 원가 배분합니다. 자 팔린 거 200개. 200개는 매출됐고요. 매출된 거 200개지. 그리고 남아있는 400개는 재고 남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단가를 여기서 구한 평균 단가 있죠. 똑같이 평균 단가 1350원 1350원을 대입합니다. 똑같이. 그래서 매출된 거에 곱하면 매출원가가 되고 남아있는 거에 곱하면 기말재고가 됩니다. 그래서 기말재고가 54만 원이 되고 그리고 매출원가는 27만 원. 기말에 한꺼번에 계산하는 걸 실지재고조사법이라고 합니다. 이동평균법처럼 날짜대로 하는 건 계속기록법. 총평균법처럼 기말에 한꺼번에 구하는 건 실지재고조사법, 줄여서 실사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 단가를 마지막에 한꺼번에 구한다는 점, 들어온 거를 전체 묶어놓고 한꺼번에 구한다 그래서 총평균법이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시험엔 잘 안 나오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좋아요. 특히 이동평균법은 혹시 주식하시는 분들 이평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평선,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주식값이 매일매일 올라오고 떨어지고 하잖아요. 이런 그래프 있잖아요. 이런 거. 왜 제가 사면 이럴 때 사고 지금 갖고 있는 건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 살 때 이렇게 되고 좀 지금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맨날 이때 사고 이때 떨어지고 봐. 아이 참말로. 어쨌든 넘어가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법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고요. 자 2월에 매출원가는 팔린 거지. 팔린 겁니다. 그리고 물어본 건 총평균법이에요. FAT 1급. 회계 1급 수준인데 전산세무 쪽에는 안 나왔네요. 최근에는 어째 없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럼 여기 전월이월이 있고 매입이 있고 여기 매입이 있어. 중요한 건 총평균법이니까 전부 다 한꺼번에 묶어요. 그러면 300개 500개 200개 다 합치면 1000개가 되고 3만원 10만원 8만원 더하면 21만원이 됩니다. 그러면은 21만원 나오기 1000개 하면 단위당 원가가 210원이에요 210원에 매출원가 물어봤죠. 팔린 게 200개잖아요. 여기다 210원을 곱해. 210원을 곱하면 42,000원. 요게 여기 있네. 42,000원이 매출원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판매된 거 매출액을 200개인데 만약에 500원에 팔았대. 그럼 250 10만 원이 매출액이 되잖아요. 10만 원이 매출액이 되죠. 지금 이거 구한 건 뭐죠? 이게 210원이 평균 단가 원가잖아요. 또 넘어가 버리네. 원가가 되잖아요. 이게 매출원가지. 그러니까 매출원가.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 총 이익이 되죠. 10만원에서 42,000원 빼면 58,0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58,000원. 안 물어봤지만. 자 이번에는 또 무슨 법? 또 총평균법이야. FAT. 전산세무회계 쪽에는 안 나왔어요. 총평균법이고 매출원가. 똑같은 문제야. 중요한 건 총평균이기 때문에 기초재고 매입을 한꺼번에 묶습니다. 그럼 150개 300개 200개 더하면 몇 개요? 650개고 자 금액은 150개 1200원이면 18만원이죠. 그 다음 300개 1400원이면 3, 42 42만원이고 200개 1, 2, 5하면 2, 4, 5 24만 5천원이에요. 숫자가 왜 이래? 2, 4, 5죠. 그러면은 다 더하면 얼마냐? 6, 7, 8, 4, 5인가? 8, 4, 5죠. 84만 5천원 나누기 암산이 안 돼. 8, 4, 5 나누기 650개 하면 얼마니? 8, 4, 5, 0, 0, 나누기 650개는 1300원이라네요. 1300원이 총평균 단가입니다. 총평균 단가인데 물어본 게 뭐냐? 매출원가죠. 근데 이거 팔린 게 몇 개야? 250개. 그럼 250개에다가 1300원을 대입하면 그게 매출원가가 됩니다. 250개에다가 1300원 곱하면 얼마냐? 65, 325. 325. 여기 있네. 325가 답이죠.
325가 답입니다. 됐죠? 자, 이게 매출원가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는 얼마에 팔았나 안 나왔지만 만약에 편의상 2,000원에 팔았다고 가정합시다. 2,000원. 그럼 이 250개 2,000원 하면 50만 원이잖아요. 뭐가? 매출액이 50만 원에서 그럼 매출원가 32만 5천 원 빼면은 매출 총 이익이 나오죠. 17만 5천 원. 만약에 나왔다면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총평균 이동평균법도 안 나오네. 이상하네. 여기도 없네. 자, 상품재고장이고요. 선입선출법과 총평균법에 의한 매출원가는 팔린 거. 누구지? 모르겠다. 어쨌든 매출원가래요. 자, 팔린 거. 중요한 거 선입선출법은 기초랑 매입을 묶어라 이런 얘기 기억납니까? 총평균법도 묶어서 하는 거 똑같지만 기초, 매입, 매출, 매입이죠. 그럼 이거 세 개를 묶어. 참말로 선입일 때는 그럼 이쪽에다 써놓고 할게요. 그럼 100개 100원 다시 써놓고 할게요. 150개 120원 그리고 맨 밑에 게 100개 140원 이 묶어. 이 상태에서 물어본 게 매출원가잖아요. 팔린 거 이거 팔린 건 120개야. 그럼 팔린 거 위에서부터 나가는 게 선입선출법이잖아요. 위에서부터 120개 위에서부터 120개 계산하면 돼. 그럼 맨 위에 거 100원짜리 100개 만원. 그 다음에 여기서 20개만 더 팔면 되지. 20개인데 120원짜리면 2,400원. 그럼 12,400원. 12,400원짜리가 두 개 있네. 둘 중에 하나가 정답.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인데 이 와중에 2번, 4번 찍으면 귀밑머리 또 뽑아야 돼. 아셨죠? 그 다음에 총평균법은 얘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물어본 게 매출원가구나. 매출원가면 얘보다는 커야 돼. 둘 다 크네. 근데 눈치학상 왠지 이거 같은데. 눈치학상. 자, 총평균법으로 하면 자, 이거 1,000원짜리 이거 기초랑 매입을 한꺼번에 묻는 거 똑같아요. 1,000원짜리 100개면 만원이고 저 150개 120원이면 18,000원이고 100개 140원이면 14,000원이면 개수는 100개 150개 100개니까 총 350개. 수량은 350개고 금액합계는 얼마야? 42,000원. 그럼 평균납가 얼마니? 안 떨어져 또. 42,000원 나누기 350개. 암산할 수도 있었는데. 나누기 350. 120원. 평균납가 120원이래요. 여기에다 120개 곱하면 되지. 12, 12는 144. 12, 12는 144. 그게 답이 1번. 12, 12, 144 이거 아세요? 11 곱하기 11은 1, 2, 1이고 12 곱하기 12는 1, 4, 4고 12 곱하기 15는 1, 8, 0. 아까 제가 여기서 150개 120원 바로 구했잖아요. 제가 답을 외운 게 아니라 저는 옛날 사람이잖아요. 주산을 배웠어. 주사람산을. 이런 거 다 알아요. 그 다음 15, 15는 225 이런 것들을 알아두면 암산할 때 훨씬 이런 팁 100만원짜리 이것도 이런 팁 100만원짜리예요. 100만원 내라고 안 할 테니까 좋아요나 누르세요. 아셨죠? 댓글 좀 남겨주시고 잘 들었으면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만 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시죠? 유튜브 할 때는 구독 좋아요 이런 거 누르는 거랑 안 누르는 게 너무 달라요. 창피하잖아요. 명색이 이거 했는데 뭐 100몇 명 들었는데 좋아요 빵개. 참말로 우리 회계 배우는 사람들이 진짜 짜요. 저도 그래 짠가 봐. 저도 짜요. 저는 없어서 짜근데 있어서 짜는 게 아니라 없어서 짜. 회계 배우는 사람들을 치고 인심 호환 사람 거의 못 봤어. 진짜 강의를 1년 내내 해봐도 음료수 하나 사는 사람이 없고 가끔 있어요. 커피 한 잔 뽑아오는 사람도 없고 자기는 지각하면서 커피까지 빼와. 지각을 해도 커피는 빼와. 근데 제 거 뽑아온 적 한 번도 없어. 근데 다른 강의 할 때는 또 넘어가. 좋아요 한번 누르기 힘들다. 그죠? 넘어갈게요. 다음 무슨 법이냐? 총평균법이래. 총평균법일 때 이익. 이익 물어봤네. TAT이익이에요. 세무이익. 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는 겁니다. 머릿속에 이게 들어가 있어야죠.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차피 매출원가를 구해야 돼. 자, 총평균법이니까 기초랑 매입을 다 묶어야 됩니다. 기초, 매입. 요거 세 줄을 다 묶어야 돼. 자, 묶으면 100개니까 300개네. 300개예요. 그 다음 100개 1,000원 하면 10만원이고 100개 1,200원 하면 12만원이고 100개 1,400원이면 14만원이면 다 더하면 36만원이네. 아싸, 평균납가 1,200원 바로 나오네. 땡큐. 그 중에 팔린 게 150개입니다. 그럼 150개에 1,200원 곱하면 15, 10이니까 18이잖아요. 뭐가? 매출원가가. 근데 매출액은 150개에 4,000원이면 60만원이네. 60만원이 매출액입니다.
그럼 매출액은 60만 원이고 매출원가는 18만 원이니까 그럼 이익은 42만 원. 이익이 42만 원이죠. 바로 나오죠? 42만 원이 매출 총 이익입니다. 이거 매출원가 팔린 거. 요거는 매출액. 만약에 재고를 물어봤다. 만약에 재고를 물어봤으면 300개 중에 150개 팔렸으니까 150개 남았잖아요. 150개 1200원. 그럼 18만 원. 18만 원이 재고. 기말 재고액을 물어봤어도 18만 원 금액은 똑같네요. 어차피 150개니까. 됐죠? 근데 만약에 선입이야. 만약에 선입이면 기초 매입 이거 다 묶은 상태에서 150개 팔렸을 때 위에 거부터 팔리잖아요. 위에서부터 팔려. 그럼 매출원가를 물어봤으면 위에 거부터 팔리니까 이거 10만 원. 그럼 150개 이거 여기서 100개 중에 50개 나가면 되지. 50개 120원이면 6만 원. 그럼 16만 원이 매출원가. 16만 원이 매출원가. 그럼 매출액은 60만 원 똑같은 거지. 60에서 16 빼면은 60에서 16만 원 빼면은 44만 원이 매출 총 이익이고 무슨 법일 때? 선입일 때. 그럼 재고액은 150개가 남는데 밑에서부터 남잖아요. 여기 50개 남고 6만 원, 여기 14만 원, 그 20만 원 남네. 기말 재고 20만 원. 만 단위. 뭔 얘기인지 여러분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으면 훌륭합니다. 우와, TAT. 신난다. 세무이급이죠. 세무이급인데 이동평균법도 있고 총평균법도 있어요. 물어본 게 뭐냐? 근데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 할 때 재고. 남아있는 거. 자, 여기서 잠깐. 혹시 물가 상승. 여기 보니까 월초랑 매입이 있는데 물건값이 100원, 110원, 120원으로 점점 올라가. 물건값이 올라가고 있어. 이럴 때 기말재고 크기 기억납니까? 선의총후 기억납니까? 시옷, 이응, 지읒, 치읒, 키읔, 피읍 이렇게 선의총후. 이 중에 이동평균법하고 총평균법이니까 이동평균법하고 총평균법일 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동평균법이 더 커야 돼. 그럼 그 와중에 2번하고 4번은 아예 처음부터 답이 아니에요. 이동평균법이 더 커야 돼. 뭔 얘기인지 아시죠? 이동평균법이 더 커야 돼. 기말재고가. 그럼 어쨌든 답은 1, 3번 중에 하나입니다. 어쩌면 이것만 가지고도 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3번도 이게 만약에 총평균법이 컸대. 그럼 볼 것도 없이 그냥 1번이 답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갑니다 이제. 자, 이동평균법이 시간이 더 오래 걸릴까요? 총평균법이 오래 걸릴까요? 이동평균법이 오래 걸립니다. 그럼 총평균법으로 하는 게 더 쉬워요. 재고. 그럼 기초랑 매입을 다 묶어. 기초 매입 이걸 다 묶으면 3,000개예요. 3,000개고 금액은 요게 10만 원이고 얘는 11만 원이고 얘는 12만 원이면 다 더하면 33만 원이네. 아싸, 평균단가 딱 떨어지게 해놨네. 1,100원. 110원. 110원에 재고 물어봤잖아요. 팔린 게 1,500개야. 그럼 3,000개 중에 1,500개 팔렸으니까 1,500개 남지 뭐. 그럼 1,500개 남아있는 재고 1,500개에다가 110원 곱하면 165지 뭐. 물어본 게 기말재고잖아요. 기말재고 165 요거네. 그럼 답이 3번이겠지. 답이 3번이겠죠. 끝났죠? 이겁니다. 여기 매출액은 이거 곱하면 얼마냐? 75만원. 75만원이 매출액이고 매출원가는 뭐 안 물어봤지만 매출원가는 여기 팔린 게 1,500개에 저기 1,100원 16만 5천원. 그럼 75에서 16만 5천원 빼면은 얼마야? 얼마지? 58만 59만 5천원? 58만 5천원? 58만 5천원이 매출 총 이익이 됩니다. 무슨 법일 때? 총평균법일 때. 근데 이동평균법은 날짜대로 해야 돼요. 그럼 기초 매입 몇 가지 일단 묶어야 돼. 그럼 1,000원짜리 1,000개면 2,000개가 되죠. 2,000개가 되고 금액은 이거 10만 원이고 11만 원이니까 21만 원이잖아요. 21만 원이니까 평균 단가는 105원이지. 105원이에요. 그 상태에서 1,500개 팔렸어. 1,500개 팔렸어. 그럼 남는 건 500개 남죠. 그럼 500개 105원이야. 500개 105원이면 52,500원 남아 있어요. 그 상태에서 1,000개 들어오면 1,500개가 되고 이거 12만 원에 52,500원 17만 2,500원. 17만 2,500원을 1,500개로 나눠. 어쨌든 기말재고는 17만 2,500원이네. 그냥 평균 단가를 굳이 구하자면 1725 나누기 1,500개 172500 나누기 1,500는 11.5래. 115인가요? 115원인가 봐. 이런 식으로 되네. 안 물어봤지만.
어쨌든 기말재고 마지막 거 됐죠? 재밌죠? 알면 재밌지만 이거 쉬운 게 아니죠. 보다시피 세무 2급 수준입니다. 근데 전산세무 쪽에는 뭐 안 나왔는데 뭐 이건 무조건 안 나오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나올지 안 나올지는 시험장 가봐야 합니다. 모르겠네요. 합격을 기원합니다 하셨죠? 합격하시고 좀 댓글 좀 남겨주시고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어디선가 또 뵙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또 이런 내용 좀 해봤으면 좋겠시오 그러고 있으면 밑에다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제발.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